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오늘 9월 20일 오후 5시 23분이고 비트코인 현재 가격 2,733만 5천원입니다. 이 구간에서 굉장히 애매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척 하다가 내려 박으면서 극도의 공포감을 심어줬고 전저점까지 이탈을 시켰지만은 강하게 반등이 나와준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V자 반등이 터져줬기 때문에 이제는 옆으로 어느 정도 빼자가 2차 상승, 3차 상승을 주고 좀 눌렸다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바로 내일 새벽 3시에 FOMC 미국의 금리 인상,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75bp를 올리는 거를 82% 정도 예상을 하고, 물론 100bp 이 원스텝 올리는 것에 대한 예상도 18% 정도 나와 있지만 거의 75bp 정도 올리는 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아마 바로 할 수도 있고 토요일날 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설 때마다 하는 얘기는 항상 똑같습니다. 파월 의장은 경제는 튼실하다, 여전히 좀 뭔가 지표는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9월이죠. 9월 75bp 자이언트 스텝을 감행했고, 이후에 어떤 물가 지표들을 보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척도를 결정하겠다. 눈에 보이죠? 무슨 얘기를 할지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미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수준의 결과 발표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어떤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겁니다. 이 투자 시장에서 가장 좀 무서운 게 여러 개가 있죠. 바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입니다. 예를 들면은 긴 연휴 기간 전이라든지 여름 휴가 시즌 전이라든지 이렇게 좀 뭔가 불확실성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주식시장이 열리지만은 이 한국은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또 미사일만 쐈다 하면은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예를 들어서 내가 금요일에 포지션을 잡아냈는데 주말에 갑자기 김정은이가 미사일 실험을 했다. 그러면은 월요일에 갭 하락을 맞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불안한 사람들은 금요일에 팔아버리겠죠. 자, 이런 현상들이 시장에 불확실성이 있는 경우에 일단 팔고 보는 경향이 강한데, 그 반대로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라고 한다면은 살려고 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6월달, 7월달, 9월달을 지금 자이언트 스텝 굉장히 큰 규모의 금리를 이렇게 올렸다라고 하면은 11월 1일 FOMC에서는 이제 50bp 정도, 그 다음에는 내년에는 25bp, 그 다음에는 금리 동결,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금리 인하의 수순을 밟을 수가 있고, 말 그대로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거는 시장에 다시 돈이 풀린다는 거고, 그거는 이 투자 시장, 주식 시장이나 이 코인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 고로 지금 구간이 역대 최저점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 새벽 3시 FOMC 빅 이벤트 이후에 저는 좀 반등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예상을 하는 바이고, 그 이전에 반등을 그때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올라가기 전에 개미들을 한번 시원하게 털어낼 필요성이 있었다. 자, 그래서 해외 차트 기준으로 보시면 요 당시에 이제 18.5K를 찍은 다음에 18,500달러 비트가 말도 안 되게 여기서 1차, 2차, 3차까지 내려 찍은 다음에 그냥 위로 쏘아 올리면서, 이거는 말 그대로 숏 스퀴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내려받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내려받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차트가 여기까지만 만들어졌다라고 딱 보십시오. 이거는 누가 봐도 이런 식으로 다이빙하는 차트로 지금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구간에서 숏을 잡은 이 숏 세력들이라고는 볼 수 없겠죠. 세력들은 숏을 안 잡았겠죠. 이런 막바지 숏 구간이나 막바지 롱 구간이나, 여기는 막바지 롱 구간이었고 여기는 막바지 숏 구간이잖아요. 이런 막바지 구간에서는 롱을 잘 타고 있던 개미들도 숏으로 바꿔버려요. 왜? 무서우니까. 여기까지만 딱 놓고 보면은 지금 극도의 공포감이 나를 억누르고, 여기서 저점 매수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여기서 저점 깨버리면은 야, 이거 끝났다, 숏으로 가자 하는 순간 숏을 짜고 쥐어 짜버리는 숏 스퀴징이 이런 식으로 쭉쭉 터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개미들은 롱이다, 야 이거 찐반이다 하면서 여기서 롱인돌 잡겠죠. 그러면 이렇게 또 다이빙을 친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이빙을 1차 다이빙, 여기서 2차로 살짝 주고 가는 척하다 3차 다이빙까지 결국엔 나온 거죠. 굉장히 2차 구간이 짧긴 했지만 크게 내려받고 살짝 받고 세게 받고
요런 식의 하락 파동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직전 저점까지 깨버리면서 또 극도의 공포감을 주는 게 맞습니다. 이 전저점이라는 거는 좀 지켜줘야 되는 자리고 과거 패턴상 쌍바닥을 찍더라도 쌍바닥 살짝 위에서 들어올리는 경우가 원래 많고 이게 정석적인 쌍바닥 상방으로 가려면은 이런 그림이 원래는 나와줘야 됩니다. 근데 전통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캔들이나 차트를 분석할 때는 이런 패턴이 나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는 물론 주식판에도 선물 이제 세력들이 있고 옵션 시장 풋옵션에 거는 쪽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 현물 시장이라는 거는 롱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승 위주로 갈 수밖에 없고 숏이라는 게 굉장히 드물고 개인 투자자들은 또 숏도 못 치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못 치지 않습니까?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나 대규모 자금으로 이제 공매도를 치기는 하지만 사실 공매도도 타이밍 잘 잡아서 해야지 잘못하면은 그거 이제 롱 상방 가는 거에 그냥 다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버리 같은 이런 빅쇼트라는 영화의 주인공들 이렇게 숏을 외치는 사람들도 굉장한 고점에서나 웬만하면 이제 숏을 들어가는 거지 애매모호한 시장 그리고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기간에서는 절대 숏을 잡지 않죠. 그리고 이제 빅쇼트라는 거는 최근에도 보시면 97년 IMF 그 다음에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 다음에 올 상반기에 있었던 이런 대규모의 빅쇼트 구간이 사실상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드물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10년에 한 번 정도가 아닌 한 롱이 우세한 게 투자 시장이고 현물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쌍바닥을 줄 때 최저점을 찍은 다음에 공포감을 주긴 하지만 저점 갱신을 안 하고 들어올리는 패턴이 현물 시장에서는 원래 정석적으로 나오지만 이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롱과 숏이 굉장히 팽팽하게 공존을 하고 있고 세력들이 롱으로 갔다 숏으로 갔다 하면서 사정없이 올라버리고 사정없이 빼는 식의 무빙 그리고 맘만 먹으면 전저 그냥 이탈 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돈 조금만 더 쓰면 이탈을 시켜버릴 수가 있는데 이게 현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여기서 바닥을 깨려면은 여기서 바닥 깬 거에 돈이 거의 50% 이상 더 들어가기 마련이겠죠. 왜냐면 여기 매물대를 박살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더 들여야 되기 때문에 굳이 생돈을 들어가면서 매물대를 굳이 박살 내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 선물 시장에는 레버리지라는 게 존재한다. 이 기관들도 내가 10억 100억이 있어도 거기서 레버리지 5배 10배만 써도 100억 1000억씩 그냥 매물대를 박살 낼 수 있는 자금으로 차트를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이 마음을 먹은 대로 차트를 그릴 수가 있다. 이 선물 시장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저점을 그냥 깨버리면서 극도의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여기서 대규모 손바뀜이 나왔고 결과적으로 반등이 상당히 세게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등이 세게 나오고 지금 안 죽고 있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우리는 바로 직전의 패턴과도 또 유사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크게 빼고 결과적으로 반등 주고 옆으로 박스권이 좀 나오고 큰 돌파롱이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도 크게 하락을 주고 나서 어느 정도 반등을 주고 여기서 박스권을 좀 그려주다가 FOMC 이후에 어느 정도 반등이 좀 쳐주는 위로 상승으로 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저점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상당히 심하게 바닥을 갱신을 해버리긴 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상승이 또 바로 터져주긴 했다. 그러니까 괌에도 이후에 V자 반등이 터져줬다라는 거는 일단 V자 형태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제 찐바닥이 잡혔을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여기서 쭉 크게 올린 게 있기 때문에 이 힘의 반작용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또 빠질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빠질 수는 있지만 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빠진다 해도 다시 FOMC 이후에 W를 그리면서 올라가지 않겠냐 쌍바닥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가 있겠다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충분히 한 번 더 여기서 한 번 더 바닥을 찍어줄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는 롱 관점으로 봤을 때 쭉 이렇게 상승이 나왔듯이 어느 정도 기간 이제 11월 FOMC 11월 1일하고 2일에 또 FOMC 금리 인상 일정이 잡혀있죠. 0.5bp 정도 올리는 거 지금 예상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번에 9월 21일 내일 새벽에 FOMC 결과가 발표하면서 중요한 건 연준 인사들의 점도표예요. 점도표. 이 점도표가 올해 연말과 내년 초반까지의 금리의 어떤 방향성을 이 점도표를 보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점도표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또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항상 시장은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거는 다 미리 반영이 된 겁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이죠. 이제 올해는 뭐 이제 11, 12월 가면은 다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내년으로 넘어가는 건데 지금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년에 상황이 좋아질 걸로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부터 선반영이 돼서 차트에 이제부터 나타날 거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금 상승의 관점으로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 그렇게 조금 이제는 생각을 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정도로 떨어졌고 여기서 보시면 일봉상으로 이 아래 꼬리가 굉장히 크게 달린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봉상의 아래 꼬리는 확대해 보면 결국에는 V자로 블랙스완 구간이 나오면서 개미들을 상당히 털고 손바뀜 나오면서 휩소로 개미들을 제대로 털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캔들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찐 바닥에서 나오는 이런 아래 꼬리가 긴 형태의 캔들은 찐 바닥 구간에서 많이 나오는 캔들이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도 아랫꼬리가 심하게 달렸었고 여기도 아랫꼬리가 달렸었고 여기도 아랫꼬리가 달렸었죠. 그리고 지금도 아랫꼬리가 역대급으로 길게 달렸다. 역대급으로 거래량도 터져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 구간에서 위아래로 움직일 때 거래량이 또 역대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왜 위로 올려치면서 이런 식으로 털 수밖에 없었냐.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내릴 수가 없었다. 여기서 이만큼이나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리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원래는 이렇게 내리는 게 좀 더 확실하게 롱탄 개미들도 죽여버리는 무빙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내릴 수 없었다.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일 수 있다는 거죠. 내려서 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올려서 턴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올리면서 숏 죽이고 여기서 다시 내리면서 롱을 죽이는 패턴으로 갔던 거죠. 여기서 더 내려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가 그냥 바닥이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 여기가 바닥이다. 세력들도 올리면서 털 건지 이제 올리면서 이제 쭉 짜주면은 숏 스퀴징이 되는 거고 숏 세력을 죽이는 거고 밑으로 내려 꽂으면 이제 롱이 죽는 거죠. 근데 세력들도 판단을 한 거 저는 이 비트코인 시장의 가장 큰 세력은 바이낸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바이낸스. 바이낸스 거래소가 전 세계 거래소에서 가장 거래 대금이 많고 결국에는 김창평이가 비트코인의 운전대를 지금 잡고 있는 게 아니겠냐. 창펑자오죠, 여러분들. 김창평이 아니고 창펑자오입니다. 자, 이 창펑자오가 결국에는 지금 비트코인 시장, 특히 이 선물 시장에서의 운전대를 좀 잡고 있는 건데 이 세력들도 내려받고 올리자니 이게 가성비가 안 나온다라는 거죠. 왜? 여기서 숏을 많이 잡았으니까. 숏을 어쨌든 죽여야 거래소는 그 청산 피를 먹으면서 위로 또 이렇게 숏 스퀴징이 나오는 게 계산적으로도 수지 타산이 맞기 때문에 위로 올리면서 짜주고 그 다음에 내려 짜주고 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W를 그리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자, 요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차트 15분 봉으로 보시면은 요 구간에서 이제 크게 내려받고 바로 여기까지 요 매물대 라인까지 원스탑으로 밀어 올려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찐반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 이후에도 조정은 나왔지만 또 바로 그 윗 라인까지 또 밀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매물대까지 터치해주고 좀 조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구간에서부터 쭉 밀어 올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이렇게 밀릴 수는 있습니다. 밀릴 수는 있지만 여기 딛고 올린 자리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가 되겠죠. 여기가 이제 찐 바닥이라고 한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다시 가면 안 된다. 결과적으로 18.5K를 다시 가면 안 되지만은 이 윗라인까지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올 수는 있다. 그리고 18.5K가 굉장히 중요한 또 매물대의 역할을 하는 이유는 바로 직전 저점이기 때문이죠. 여기 딛고 완벽하게 좀 크게 빅롱이 터진 자리이기 때문에 이 라인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심한 조정이 나왔을 때 얘기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딛고 올린 자리 요 정도 자리 18,900달러 정도까지 많이 내려야 요 정도까지 좀 조정 주다가 또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지 않겠냐. 그렇게 조금 관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는 조금 대세 롱 관점으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올 시점이 됐다. 좀 그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알고랜드를 상승을 좀 해줬거든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443원대의 알고랜드. 왜냐면 어제 같은 하락장에서 알고랜드가 올라주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붙어줬기 때문에 이거는 알고랜드 심상치 않다. 그렇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고 자, 바로 요렇게 알고랜드도 2시 16분에 여기서 442원 부근에 들어가시자 충분히 485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정확히 2시 16분에 알고랜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요때죠, 요때. 어제 요때 쭉 쏘는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구간에서 지지 잘 받고 쭉 쏴줬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이상 가줬죠.
485원 잡아드렸는데 최고점 488원 찍고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고점 잡아드렸죠. 자, 그럼 알고랜드는 여기서 좀 내려온다라고 해도 조금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은, 여기서 최근에 이제 패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올려치고 내려오죠. 올려치고 내려온다. 올려치고 내려오면은 다시 살 겁니다. 왜냐면 여전히 저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에요. 알고랜드 11월에 카타르 월드컵도 있고, 월드컵 공식 후원사로 지금 알고랜드가 선정이 된 좀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알고랜드 그리고 거래량이 여기서 심상치 않게 좀 쭉쭉 들어오면서 이건 좀 매수세라고 볼 수 있고, 얘가 여기서 좀 꺾일 수는 있어요. 여기 매물대가 지금 두 번이나 맞고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요 라인을 맞고 좀 꺾이면은 매수 기회 다시 주는 겁니다. 모아가다 보면은 한파 제대로 쏠 수 있겠다, 알고랜드. 그래서 다 수익이 났죠. 그리고 알고랜드 선물이 더 화끈하게 수익이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고랜드 어제 말씀드렸고, 어제 오늘까지 해서 알고랜드 상당히 크게 상승이 나왔고, 여기 보시면은 147%, 물론 레버리지를 이 정도 썼기 때문에 147% 알고랜드 수익 찍히셨고, 인증 정확히 해주셨고, 자 44% 수익 알고랜드 200% 수익 인증, 축하드리고요. 102%, 155%, 53% 기가 막히죠 여러분들. 알트도 지금 알트 불장 왔을 때 레버리지 5배 10배만 써도 기가 막히게 수익이 납니다. 알트 불장에서는. 그걸 미리미리 지금 준비를 해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 이 모든 알트코인들, 알고랜드 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예상하는 불장 때 좀 크게 쏘아 올릴 수 있는 그런 코인 리스트는 이미 다 뽑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저희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다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니까, 자, 이런 확실한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정보들 받아가실 분들은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100% 무료 공유방, 정보방 요쪽으로 딱 입장하셔가지고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19시 22분이죠. 요때 비트코인 롱 타점을 저희가 정확하게 잡아드렸었고, 19시 22분이면은, 자, 요때가 19시고 19시 22분이면 딱 요 지점입니다. 자, 요 지점에서 왜 롱이 나갈 수밖에 없었냐. 여기는 거의 99.9%의 롱 자리였는데 상당히 크게 터지긴 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터질이라고는 저희도 예상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요 구간에서 상당히 좀 크게 수익을 냈었는데, 들어가는 타점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왜 들어갔냐, 바로 어제 오전부터 크게 내려받고 내려박음으로 인해서, 근데 내려받고 여기서 바로 올려놨죠, V자로. 자, 그러면은 이제는 이 구간에서 다시 이 꼬리를 먹지 않는 이상은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해야 됩니다. 일단 해야 되는데, 요 구간에서 물론 롱을 잡을 수도 있겠죠. 바로 잡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의 원래 찐반 같으면은 바로 이렇게 튕겨져 올라가는 움직임이 원래는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는 세력들도 패턴을 바꿨어요. 이 찐반 구간에서 바로 올려주는 거는 이제는 뭐 전 세계 코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찐반에서 나오는 이런 공식 패턴들, 이거 작년까지는 무조건 이 패턴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세력들도 이런 패턴을 안 쓴다라는 거죠. 반등을 줄 것처럼 하면서 반등을 안 주는 척을 하고 개미들이 털리면 그 다음에 반등을 이제 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 어쨌든 간에 V자로 주고 나서 이렇게 바로 가는 무빙이 나오면은 누구나 이제 여기 이제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보겠죠. 근데 이제 이런 패턴이 아니라, 이 구간이 물론 바닥일지라 하더라도 바로 안 가죠. 바로 안 가고 여기서 한번 꺾죠 이렇게. 자, 중요한 거는 꺾기는 꺾었는데 이 장대 음봉, 이 반등 준 자리의 절반 자리는 훼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절반을 안 깨고 여기서부터 스물스물 다시 올리기 시작하더니, 중요한 건 이 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봉이 왜 중요하냐, 이 계속 넘지 못한 여기 윗골이 달리고 못 넘었고 여기 못 넘었던 자리를 결과적으로 골을 메워주면서 몸통으로 양봉이 터졌어요. 그 다음에 돌파가 나오는 걸 보고 여기서 바로 롱사인이 들어갔던 겁니다. 보시면은 여기 7시 22분, 오후 7시 22분에 롱 들어가자, 롱 들어가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익이 좀 찍혔죠. 이런 식으로 수익이 찍혔는데 이후에 쭉쭉쭉쭉 계속 올라가면서 수익이 이런 식으로 14%, 13%, 11%, 15%, 한 큐에 900불, 900불이면 얼마입니까? 125만원이죠. 이 롱사인으로 지금 125만원 수익, 76% 수익, 25%. 사인 드리고 나서 쭉 계속 올라가죠.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40% 수익, 31%, 11%, 20%, 37%, 다 수익이에요. 그냥 다 수익입니다. 자, 이렇게 정확한 타점을 저희가 잡아드리고 165%까지 이제 수익이 찍혔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차트를 볼 때
어느 구간에서 크게 그 빅롱이 터질 것이냐, 그리고 어느 구간에서 좀 크게 빅쇼트가 터질 것이냐, 이런 분석을 좀 상당히 세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구간은 어설프게 롱을 들어가기보다는 차라리 지금 구간은 숏이 좀 유리한 장세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쳐올렸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식으로 좀 빠지다가 옆으로 기다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형태가 크게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그 안에는 물론 이런 잔파동들이 있다. 이런 잔파동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인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최대한 이 파동에서 크게 이렇게 빅쇼트가 푹푹 빠지는 구간, 요런 구간이라든지 요런 구간에서도 다 롱사인 지금 다 나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요 구간에서도 자 16시 46분에 정확하게 롱사인 드렸어요. 16시 46분이 언제냐,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서부터 내려찍고 여기서 들여가지고 여기서 쭉 롱이 터졌죠. 그래서 요정도 수익 챙긴 거고,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수익이 찍히죠. 이런 식으로 바로 이런 식으로 수익이 찍힙니다. 16%, 17%, 4%, 14%, 28%, 11%, 8%, 30%, 42%. 정말로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자리를 최대한 저희가 선별을 해서 저희가 타점을 잡아드리고, 이와 더불어서 차트 분석, 그냥 최근 이제 뉴스 분석, 나스닥 분석, 달러 인덱스 분석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테더 도미넌스까지, 비트코인 투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밀도 있게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영상 하단에는 저희 방에 입장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알트코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알트코인도 이제는 좀 올라갈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알트코인 시즌이 좀 가까워졌다. 시장 반등의 가능성이 이제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도 좀 나오고 있고,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최근에 리도라든지 칠리즈 같은 코인들이 많이 올라갔고, 비트코인이 같은 기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는데, 이런 알트코인들은 조금 상당히 준수한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 그리고 상위 50개 코인 중에 70% 정도가 최근 90일 동안 비트코인의 실적을 앞질렀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는 건데, 앞으로 3개월 동안 상위 50개의 코인의 75%가 비트코인보다 더 나은 실적을 내면 이제 알트코인 시즌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근사치에 지금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알고랜드 같은 코인이 그래도 이제 메이저 코인들 중에서는 지금 좀 상당히 좀 크게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 이 알고랜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눌려주면은 좀 다시 진입을 할 만하다. 저희는 지금 수익을 다 어느 정도 좀 내고 정리를 했지만, 좀 눌리면 다시 살 예정인데, 과연 눌림을 좀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직전 매물대 여기 구간이 좀 두텁기 때문에 이 500원대를 한번 맞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이 구간에서 다시 잡으면은 그 다음에 돌파 나오는 자리에서 좀 먹을 수가 있고, 어차피 11월에 좀 재료가 있기 때문에, 월드컵 재료가 그걸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차트적으로 봐도 주봉상으로 보면은 그냥 땅바닥으로 내려 박아가지고 옆으로 기다가 이제는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추세를 돌릴 만한 차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주봉상으로 좀 힘을 주면 그래도 600원 정도까지는 가줄만 하지 않냐, 알고랜드. 좀 그렇게 조금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세럼입니다. 세럼도 지금 오늘 상당히 좋은 2.3%, 물론 좀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이 바닥권에서 세럼도 이제는 올라갈 때가 됐다. 요 구간에서 대바닥을 찍고 크게 들어 올렸지만 좀 눌려줬고, 한 번 눌리고 두 번 눌리고 이런 식으로 기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 충분히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간에서는 좀 담아둘 만하다. 이 구간에서는 이제 더 떨어질 수가 있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이 전저점, 여기 전저점을 이탈을 하면 안 되겠죠. 16,430원짜리인데 요 16,430원만 잘 지지를 해주면은 어차피 여기서 산다 해도 손익비는 요 정도고, 위로는 좀 뚫려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괜찮다. 자, 그리고 1인치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좀 거래량 쭉쭉 들어오면서 상승 이렇게 해주고, 이 정도까지 눌렸으면은 한번 반등 요 정도까지 한 1,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지금 지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인치 네트워크도. 그리고 테조스 같은 코인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눌렸다가 이런 식으로 가죠. 그리고 이 정도로 지금 눌려놨으면은 좀 길게 봤을 때 요 정도까지 가줄 수 있지 않냐, 한 5,000원에서 7,000원까지는. 물론 길게 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이 정도 급의 상승이 나온다고 봤을 때 지금 구간이 그냥 땅바닥 구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알트들은 여러분들 이번에 비트가 어느 정도 FOMC 이후에 상승을 쳐주게 되면 알트들도 저는 어느 정도 상승을 쳐줄 것이다. 하지만 그 이후에 좀 눌릴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진정한 대불장급의 상승 펌핑, 그러니까 요때 나왔던 이 정도 급의 펌핑 있죠. 테조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펌핑이 나왔는데, 여기서 기다가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은 여기 11월이고 12월입니다. 결국 내년도 상반기에 한번 이런 대펌핑이 나온다라는
그 정도 기간 예측이 되는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금이 땅바닥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테조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코인들이 좀 마찬가지겠죠. 상장 폐지가 되지 않는 한 이렇게 바닥 따지고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좀 올라가는 그림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조금 길게 잡으면 그래도 지금 9월 말 정도인데, 요 좀 있으면 10월이잖아요. 10월부터 좀 길게 잡으면 내년 4월까지 이제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상승 추세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기간이 아니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잡아놓는다라고 해서 뭐 조금 수익 났다 그래서 파는 게 아니라, 좀 소액 같은 경우에는 알트들 좀 올라갈 만한 코인들, 상장 폐지 위험이 없는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잡아두고 조금 한 3개월 이상 들고 갔을 때 상당히 좀 큰 수익률을 줄 수도 있지 않겠냐,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발란체, 요런 것도 지금 사둘만 하다. 사두면은 상당히 지금 바닥에서 거래량이 많이 돌았고, 여기서 힘 한번 줬다가 요런 식으로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차피 요런 알트코인들 어제도 알고랜드 말씀드려서 잘 올라갔고 계속 드릴 겁니다. 알트코인들에 대한 정보,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에 대한 정보도 계속 드릴 테니까 많이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세계적인 투자 기업이죠. JP모건에서도 기업 실적들이 양호하다, 특히 위험자산이 지금 바닥에 가까워졌다, 요런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지금 바닥이라는 얘기고, FOMC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가 계속적으로 매파적 입장을 가져가겠지만은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시장의 추가 하락을 막을 것이고, 연준은 23년 초 금리 인하를 시작함으로써 강력한 랠리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내년부터 금리를 내리게 되면은 투자 시장은 올라가게 돼 있죠. 그리고 달러는 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당히 좀 준수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지금 저점 대비해서 2.5%까지 쭉 올라주고 지금 소폭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나스닥의 일봉상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올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나스닥도 지금 아랫꼬리로 일봉으로 이틀을 아랫꼬리를 이런 식으로 달아놨죠. 저점에서 바닥까지 깬 저점에서 아랫꼬리를 이렇게 단다. 아랫꼬리 이후에 상승이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러면 나스닥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비트도 따라가는 것이고, 이제 달러 인덱스도 오를 만큼 오른 상황에서 여기서 또 물론 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은 전고 돌파가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상당히 좀 크게 조정은 일단 나왔습니다. 달러도 지금 보시는 거 달러 인덱스 차트고, 여러분들도 트레이딩 뷰에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빠지고 뭔가 좀 올라가려고 했는데 고점 돌파는 못하고 윗꼬리 2개 달리고, 조금 이제는 여기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흘러내렸는데, 흘러내린 거를 어거지로 좀 막판에 좀 쥐어짜서 올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꺾일 때가 되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달러 차트도 이 정도로 바닥에서 올렸으면, 직전에 달러가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올린 게 31%고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온 게 23%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훨씬 더 저점이었기 때문에 31%를 들어올릴 수 있었던 거고, 여기는 약간 중간부터, 여기서 떨어진 거의 중간부터 쥐어짜서 올리면서 고점 돌파가 나온 거기 때문에 어쨌든 고점을 지금 뚫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가 않겠다라는 거죠. 달러도 이제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달러 4시간 봉으로 보시면은 결국 이 박스권 이거 여기 고점 돌파 안 나오면은, 이 박스 돌파 못하면 이렇게 또 빠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달러가 빠지면은 비트코인이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투자 시장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알트 시즌도 돌아올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알트들도 나름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가 막 위아래로 잡아 흔들 때도 알트들은 뭐 그렇게 심하게 요동치지는 않았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알고랜드라든지, 물론 잡코인들 이런 거 쿼크체인 이런 거 이제 날라가지만, 이런 거는 매수하면, 내가 사면 또 떨어질 수가 있는 코인들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굉장히 좀 위험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잡코인들이라도 이렇게 좀 하나씩 쏴주는 게 나오고, 물론 10% 올라가고 있는 거지만 이런 게 나오는 것 자체는 좋은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셀로라든지 솔라, 엑시, 테조스, 세럼이라든지 알고랜드, 그 다음에 아발란체,
1인치 요런 코인들 우리가 조금 주목해볼 만한 필요가 있고 조금씩 담아둘만 하다. 그리고 좀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매수 지점 매도 지점 다 잡아드리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내일 새벽 3시를 기점으로, 그리고 오늘 내일, 그러니까 이번 주가 비트코인이 저는 바닥을 좀 확인하는 그런 주간이 되지 않겠냐, 좀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 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는 것이고, 지금은 단기 반등에 있어서 반작용으로 좀 빠질 수는 있지만, 이것도 여기서 아마 FOMC 발표하면서 바닥 찍고 이런 식으로 들어올리는 그림, 요런 그림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게 숏으로 빠지면은 숏으로 먹으면 되는 거고, 또 롱 치면은 롱 정확한 저점 요 자리에서 롱 잡아드렸어요 여러분들. 요 자리에서 그런 맥점을 저희가 다 분석을 해서 지금 밤이나 주말이나 여러분들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밤이고 주말이고 다 지금 타점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낮에 좀 일하고 바쁘신 분들도 퇴근하고 나서부터도 막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월급보다도 더 많이 벌어가고 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빔을 조심해야 된다. 내가 여기서 롱을 잡았더라 하더라도 항상 이런 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저는 손절 잡아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기본입니다. 여기 손절 안 잡아놓고 뭐 손실이 크게 났네, 이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저희는 이런 리스크 관리까지 다 해드리면서 설사 여기서 롱을 잡더라도 여기는 손절은 걸어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손절 나가면은 깨지 말아야 될 구간을 깨는 거는 크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손절 나가도 밑에서 이런 데서 다시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저희도 타점을 드릴 때 최소 80% 이상의 확률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런 방향성을 보고 드리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다 맞춘다. 웬만하면 맞추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그런 빔이 나와도 손절을 짧게 잡아두면 다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굉장히 중요한 매매 노하우까지 저희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그렇게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은 조금 빠질 수는 있다. 좀 빠질 수는 있지만 뭐 빠지면 빠지는 대로 먹는 거고, 지금도 제일 중요한 구간이 여기죠. 여기에요. 그냥 나와 있어요 여기 구간. 여기를 깨면은 또 빅쇼트로 빠지는 거예요. 왜? 여기 한번 딛고 올리고 여기서도 반등 줬어요. 근데 여기 슬슬 다시 내려오고 있죠. 이러다가 여기 깨면은 이런 식으로 빅쇼트 나오는 거고, 요 바닥에서 또 이런 구간처럼 한번 더 내려찍고 올리고 또 롱 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고. 쉽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자리가 애매하면은, 지금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이 구간에서는 애매한 자리인 거예요. 여기서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졌다 올라갈 수도 있고 결국에는 올라가겠지만, 이런 구간에서는, 애매한 구간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냐, 정확한 기준이 있죠. 돌파하는 거 보고 들어가면 됩니다. 기준선 다 잡아드려요. 저희가 지금 기준선 다 잡아드리고, 여기 돌파하면은 그냥 추경 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애매하게 이런 구간에서 괜히 시간 잡아먹을 필요 없고, 돌파하는 거 보고 들어가도 충분히 먹는다. 먹고 어느 정도 고점에서 추가 상승이 안 나온다, 뭔가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또 숏 때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먹는 거고 여러분들. 자, 굉장히 여러분들 하다 보면 다 눈에 보이고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지금도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내린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롱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 구간을 깨면은 또 빅쇼트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 깨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격 들어가야죠. 추격슛 들어가서 먹고 그 다음에 반등 자리 또 잡아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장세는 이제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그런 장세라고 볼 수 있고, 아마도 다음 주에는 우리가 그냥 롱만 치면은 돈 복사되는 그런 장세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10월 11월은 우리가 그래도 최대한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도 곧 2천만원 상당의 상금을 걸고 저희 코인타임즈의 수익률 대회 진행할 예정이니까 10월 정도 진행할 거거든요. 여러분들 좀 하단에 카톡방, 저희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자동으로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놓았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상금도 최대한 많은 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게끔 그렇게 세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번 주 내일이죠. 내일 새벽 3시에 있는 FOMC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에 따라서 굉장히 좀 크게 흔들릴 수 있지만, 변동성이라는 것은 곧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내일 또 좋은 영상, 좋은 코인들 정보 모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돈 복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 타임즈였습니다.